자, 이제 이 상태에서 컷백 나이프, 이 컷백 나이프를 이용해서 옆에 동명치아와 최대한 비슷하게 카빙을 해줍니다. 디스탈 쪽 라인 앵글, 이 부분의 형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기도 하고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디스탈 쪽 라인 앵글 형태에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컨터, 너무 과한 부분 있으면 제거를 해주세요. 길이도 최대한 옆에 치아와 비슷하게. 물론 상악 전치의 길이는 대합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합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옆에 동명치아와 최대한 비슷하게 빌드업을 해줄게요. 짠! 카빙을 해서 어느 정도 형태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붓에 물을 묻히고요. 스펀지에 쓱 닦으면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툴이 되거든요. 이렇게 넓적한 면을 이용해서 면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곱게.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기포들도 좀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서비컬의 모양은 기공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중앙 부분과 절단 부분의 분위기를 비슷하게, 최대한 동명치와 비슷하게 해줍니다. 이 치아의 특징은 디스탈 쪽이 둥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둥근 거를 잘 표현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 도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 이렇게 절단 쪽에서 봤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풀컨터 빌드업이 맞춰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컷백을 해줄게요. 수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수분이 증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휴지를 이렇게 조각으로 내서요, 물을 살짝 묻혀서 민갈 쪽에, 이 절단 쪽에서 봤을 때의 치아는 세면이 있잖아요. 절단, 중앙, 치경부, 그 각에 맞춰서 지금은 덴틴 파우더만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에나멜 파우더, 그 다음에 러스터 파우더의 공간을 부여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면을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각도를 부여를 해가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컷백, 절단 쪽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중앙 부분, 버칼 쪽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절단 쪽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서비컬 부분은 공간이 많이 여의치 않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공간이 된다고 하시면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붓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또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덴틴의 양이 적절한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로 컷백을 해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축성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 덴틴 파우더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 파우더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덴틴 파우더가 필요로 하는 두께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펙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두께를 확인할 때에는 이런 툴, 0.6mm를 체크해 놓은 이 툴을 이용해서 찔러보는 것도 좋고요. 그냥 이 툴을 이용해서도 지금 덴틴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툴을 이용해서 찔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없이 찔렀고요. 디스탈 쪽 중앙 부분이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덴틴을 좀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총량, 파우더의 총량이 10이라면 덴틴 파우더가 6이고요. 그 나머지가 에나멜과 러스터 파우더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총량이 10이어야 되는데 8밖에 없는 상황이다. 덴틴도 줄여야 되고 에나멜도 줄여야 되고 러스터도 줄여야 되느냐? 아니에요. 8이어도 덴틴은 6으로 남겨놔야 돼요. 나머지 2 중에서 에나멜 파우더, 러스터 파우더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만큼 덴틴 파우더의 두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 덴틴까지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멜로 형성을 해줘야겠죠. 저 마멜로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해요. 붓을 물에 닦아서 스펀지에 이런 식으로 쓱 닦아내면 이렇게 날카로운 툴이 됩니다. 이 날카로운 부분은 아까 면적을 쓸어낼 땐 넓은 면을 이용해서 했다면 지금은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서 마멜론을 형성해 줄게요. 먼저 크게 3등분 아시죠? 교과서에서 배우신 대로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자연 치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지창의 형태로 마멜로 형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몸쪽으로 붓을 이용해서 쓸어내니까 이렇게 3등분이 되었어요. 이대로 마멜로 형성을 하기엔 너무 어색하죠. 부치부 교환면 왁스업할 때 메인 융선이 있고 그 옆쪽으로 세컨 융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메인 마멜론이 있으면 옆에 세컨 마멜론들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붓을 이용해서 쓱 쓸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더 해줄게요. 지금 이때 마멜론을 형성해 줄 때 수분이 너무 많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수분을 제거를 해주시고 다루기 쉬운 정도의 수분감만 남겨놓으시고 해주시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붓으로 이용해서 카빙하듯이 마멜론을 형성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색하죠. 일자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소성하고 나오면 덴틴과 투명한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경계가 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덴틴 파우더를 소량 떠올립니다. 아주 소량이요. 이번엔 빌드업을 해주면서 마멜론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에 가로로 잘려져 있는 형태의 덴틴 파우더가 좀 더 자연스럽게 마멜로 형성이 됐죠. 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이거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쵸? 정교하게, 날카롭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라비알 쪽에 축성 공간이 좀 충분하다 하면 여기서 한번 컷백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마멜론 사이사이 컷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표면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는 에나멜 파우더를 올려볼게요.